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청문회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대국민 우롱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딱 윤석열스러운 자들만 후보자로 뽑아놨구나. 이런 자들만 골라서 뽑기도 힘들겠다. 정말 거만하고 교만하고 뻔뻔하며 후한무치하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보다가 화가 나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을 그럴 지경이었습니다. 또 하나 느낀 것은 이 민주당 의원들의 한방이 없었다라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물론 나름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검증을 해 주셨지만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공격수다운 면모가 그닥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덕수와 원희룡 그리고 이 박보규는 반드시 낙마시켜야 할 자들입니다. 의혹이 너무 차고 넘치고 해명 같지도 않은 해명으로 시간 벌기를 하고 있었는데 국민들 바보가 아니죠. 조국 전 장관 기준으로 한다면 전부 수사받고 기소되어 감옥에 가고도 남을 의혹들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고발은 고발대로 진행을 하되 반드시 낙마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 여튼 이 윤석열 부하들 문제는 차치하고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국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사실상 이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국방부 신청사 2층에 집무실을 마련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2원 집무실 체제로 운영을 하겠다며 5층에도 집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본 집무실을 2층에 2대, 현재 5층에 마련되고 있는 집무실을 제2 집무실로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며 5층 집무실이 국방부 이전을 마무리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공간이 아니라 제2 집무실 또는 소 집무실 성격인 셈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집무실이 같은 청사 내에 두 군데가 동시에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인 즉슨 대통령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야 경호와 보안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공간 배치에 감안이 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 등 두 곳에 집무실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에 귀신이 많아서 무서워서 청와대에 못 들어가시는 분이 집무실 한 곳만 쓰면 위험에 노출돼서 두 군데 쓰신다는데 어디 두 군데로 되겠습니까? 한 10군데 정도는 써야지요. 그래야 어디서 집무를 보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야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관저도 한 10군데 만드시지 그러십니까? 그래야 밤에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건물에 위아래층으로 집무실을 써야 할 이유가 경호상의 이유라니 정말 기도 안 차 말도 안 나옵니다.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모르게 차라리 그냥 해외에 나가서 집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할 것 같습니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야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아예 안 보이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니까요. 자, 한편 김건희가 외교부 장관의 관저를 방문했을 당시에 정의용 장관 배우자에게 둘러봐야 하니 나가 있어 달라라는 말을 해서 어제 포털은 하루 종일 이 김건희를 비난하는 글들이 도배를 이뤘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인수위 청와대 태스크포스 팀은 입장문을 내고 매우 악의적이고 날조된 허위사실이다. 외교부와 사전 조율을 통한 방문이었다. 김건희가 장관 배우자와 아예 마주친 사실 자체가 없다. 당시 외교장관 공간관리 직원이 함께 있어 장관 배우자와 마주친 적조차 없다는 사실은 명백히 확인이 된다. 우상호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허위사실이랍니다. 정말 허위사실일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당시의 CCTV를 확인하면 금세 확인이 가능하겠지요. 민주당의 김홍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론에 김건희 씨가 강아지를 안고 공관을 방문해서 둘러볼 테니 잠시 나가달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아니면 말고식 날조이자 정용 장관 배우자는 만난 적도 없다고 한다. 이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당시에 CCTV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것이다. 외교부가 당일 CCTV 화면을 제출해 주면 더 이상 시비할 것이 없어지고 불필요한 논란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들이 CCTV 공개를 할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행여나 우상호 의원을 법적 조치한다면 수사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러면 공개가 되겠죠. 혹시 또 그날만 CCTV 작동이 고장났다라는 그런 보도가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도 많이 봐와서 말이죠. 자, 한편 경찰이 이 김건희 허위 경력에 대한 수사를 6개월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선 전에 소환 조사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서야 소환 조사도 아닌 서면 조사를 결정하고 일정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참 권력이 좋긴 좋습니다. 검사 가족이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 봅니다. 일반인들 같았으면 진즉에 압수수색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말이지요. 그나마 검찰보다는 경찰이 속도면에서는 조금 빠른 듯 합니다. 검찰은 아직도 소환조차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제발 지휘과를 막론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가 되어야 할 텐데 이 대한민국 권력기관들은 하나같이 권력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알아서 견노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표창장 하나로 70군데 이상 압수수색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하는 것이 법과 원칙이고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그런 모범을 보여줬으니 경찰도 서면 조사가 아닌 소환 조사를 해야 맞는 것이지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똑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입니다. 자, 한편 어제 최가국 의원이 화상회의 중에 동료 의원의 얼굴이 보이지 않자 농담조로 어린 학생들이 짤짤이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짤짤이가 아닌 성희롱적 발언이라면서 기레기가 보도를 했고 또 이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관계자는 박지원 위원장이 당 윤리심판원에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요청했다. 사실이라면 윤리심판원이 어떤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면서 박 위원장이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문도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 좋게 봐주고 싶은데 왜 그리 설레발을 자꾸 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개혁 의원들 윤석열 측에서 벼르고 있고 기레기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밑밥을 던져줍니다. 경거망동도 한두 번이지 이 정도면 더는 봐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비대위 해체하고 다시 정비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번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께서 윤석열 취임식 초청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매우 잘하셨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오늘 있을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표결에서 전원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요. 그래야 국임당의 이중대답지요. 웬일인가 했습니다. 어느샌가 국임당보다 더 비호감 정당이 되어버린 정의당.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